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도둑놈이 앉아있다 보니까 국민 돈이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엔비디아 호재가 하루짜리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역대 최대로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코스피가 3,8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환율은 말도 못하게 치솟았는데요. 1,475원 찍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데 이 국민연금까지요 이 B2 정치로 끌고 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은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숫자 몇 개만 보셔도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지점인지 감이 올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하루에 4%가 빠졌다. 지수가 3,800대로 밀렸다. 원달러 환율이요 1,475원을 뚫었다. 이 뉴스 한 줄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시장이 정권에 던지는 무언의 경고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오늘 가차없이 한국 시장을 떠났습니다. 수조 원 단위의 매도가 쏟아졌고요. 남은 건 뭐냐, 개인과 기관이 그리고 국민연금뿐이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떠난다라는 건 단순히 돈이 빠졌다 이게 아닙니다. 한국 시장의 매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했다. 더 이상 발을 담글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빤스런이다라고 하죠. 남은 일은 출구를 찾는 겁니다. 이 냉정한 판단이 이미 한국 시장에서 끝났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떻습니까? 비투를 부추기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적기금 국민연금의 주식시장에 대한 비율을요 50% 이상 끌어올리는 포트폴리오를 당연한 듯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자산 배분의 원칙은요 주식과 코인이 전체 자산의 10%를 넘지 않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요 현금, 채권, 부동산 등으로 분산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로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비투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했듯 주식과 코인은요 전체 자산의 10%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언제 올지 모르는 급락장에서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노후 자금도 필요하고요. 전세 보증금도 필요하고요. 자녀 교육비를 변동성 자산에 올인했다가는 한 번에 날려버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극단적 선택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이 투자를 했는데 이 10배 베팅 이런 것에 투자를 해가지고요. 10배다 이렇게 하면 10%만 하락해도요. 원금 자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겁니다. 국민들에게 주식과 코인 투자를 하라라고 기대와 희망의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공적 기금인 국민연금 이것이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태우고 있는 구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기회다라는 식의 메시지로 개인과 연금을 동시에 증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잠그고 그 돈의 흐름을 주식으로 지금 몰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환율까지 1,470원대 중후반으로 뛰고 있다라는 사실은 더욱더 심각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환율은요 시장이 마지막까지 숨기지 못하는 공포의 지표입니다. 채권이든 주식이든 버티다가도 외국인 입장에서 이 나라 통화 가치가 그 자체가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이유 불문하고 던지고 보자 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1997년 여러분들 IMF 외환 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먼저 환율이 꿈틀거리고 난 뒤에 주가가 무너지고요. 마지막 실물 경제, 고용이 뒤따라서 쓰러졌습니다. 자, 19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터졌죠. 그때 환율이요 1964원까지 스파이크 튀었습니다. 그 다음 해 1998년에 연평균 환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400원대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380원, 1,390원대 후반이었습니다. 이 1,400원을 넘지 않는 환율에도 우리가 혹독함을 겪었었죠. 자, 2008년 9월에 리먼 사태 이후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가 맞았던 글로벌 금융 위기 2009년 초에는요 1,570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요 연평균 환율이 1,100
2원이었습니다. 물론 위기 직전에 대한민국 환율이 900원대였던 것을 생각을 하면 1100원대 크게 오른 수치였는데요. 이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가 그냥 조금 느낌 없이 좀 괜찮았다, 잘 넘겼다 하는 건 IMF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 혹독함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는 글로벌 금융 위기는 조금 더 편하게 넘길 수 있다, 잘 버텼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이 그때와는 같지는 않습니다. 외환 보유했던 기본 체력이 그때보다 낮죠. 그러나 시장의 공포는요, 항상 그 숫자가요, 최악이 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전에 이미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은 그냥 도미노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코스피 폭락, 환율 급등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국민연금 개인 투자자가 떠받치고 있는지,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가지고 지금 어떤 점에서 닮아 있는지, 또 어떤 점에서 더 위험한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자산 배분 원칙, 그리고 국민연금 방어선이 무엇인지까지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드릴 말씀, 이유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들어와가지고요, 이 똥볼 차는 거 이렇게 방송하죠. 그럼 되게 제재합니다.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이런 압박을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용현 TV는 구글 본사의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채널입니다만, 이재명 정권이 시작되고 굉장한 압박과 수익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보수 우파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런 압박으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표현의 제한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요, 알고리즘도 우리 우파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번, 그리고 댓글 참여가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뚫는 거의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 너무 간절한데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IMF를 겪었죠. 그때의 경고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데요. 코스피 3,800대, 그러니까 4,000시대, 5,000시대를 열겠다라던 이재명은 숨었죠. 주식이 오를 때는 지타시고요, 주식이 떨어지면 입을 닫고 무거운 수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그만큼 썩어 빠졌다라는 거죠. 자, 외국인들이 최대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요, 하루에 3% 훌쩍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3,800선으로 미끄러졌고요. 오늘 환율은 1,475원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그 자체로도 충격이지만요, 이 숫자들을 과거와 겹쳐보면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IMF 외환 당시의 원달러 환율이 1,800원, 2,000원 오르락 내리락, 사실상 통화 가치 붕괴에 가까운 공포를 보여줬습니다. 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요, 환율이 1,500원 선까지 급등하면서 한국이 또다시 외환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자, 지금 환율 수준이요, 당장 IMF급 위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1,400원대 중후반은 이미 시장이요, 한국을 위험한 신흥국처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경고 구간입니다. 민주당의 말을 빌자라고 하면요, 국민들 전체 자산 한순간에 사라졌다. 이것은 정부의 무능이다 라는 거죠. 1,440원이 뛰었을 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얼마나 독한 멘트들을 날렸던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475원 찍었는데 언론도 조용, 민주당도 조용, 무건수행 중이다 라는 거죠. 자, 한번 1,500원 터치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숫자 자체가 공포의 상징으로 작용해가지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깁니다.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요,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동안에도 정부는 위기의 본질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도요,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뒤늦게 충격을 왕창 받았었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요, 오늘 하루에만 2조 8,800억 이상 빠졌습니다. 환율은요, 미친 듯이 치솟고 있죠. 코스피가 3,800선까지 밀리는 상황에도 정권은 문제의 근본 원인보다 어떻게 버텨야 그림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IMF 2008년 남개인 교훈은 간단합니다. 위기의 신호는 항상 환율과 주가에서 먼저 나타나고 그 신호를 정치적으로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중에 치르는 대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오늘 외국인이 2조 8,308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인 순매도가요, 2021년 2월에 이 외국인 순매도 기록인 2조 8,300억 원을 깨트렸습니다. 역대 최대다라는 거죠.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진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자국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달러로 바꾼다. 달러가 부족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급락하고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요,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 자리에 국민연금 투입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입돼가지고 이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부양하고 있는 세력은 국민연금과 동학개미들이죠. 자, 지금 국민연금이 50%까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나라 전체가 지금 비투 포지션이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이미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이 국내외 주식에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기금에 대한 운영 계획에는요, 앞으로 주식 비중을 5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요, 주식과 코인, 전체 자산의 10%를 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가 나서가지고 비투를 조장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50% 이상을 지금 주식에 태우는 구조로 몰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국민연금의 평가손은 하루아침에 수십조 원 단위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요, 코스피가 몇 퍼센트 빠졌냐라는 뉴스 뒤에 국민연금 평가손실이라는 숫자가 따라붙는 이유가 그거다라는 거죠. IMF 때요, 기업과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2008년에는요, 투자은행과 파생 상품이 폭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출렁일 위험이 있는 곳이 어디겠냐? 그건 바로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연기금, 그리고 비투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다라는 거죠. 연금은요, 개인과 달리 당장 반대 매매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길고 깊이 무너질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연금은요, 매년 지급해야 될 연금 급여를 맞추기 위해서 손실난 자산을요, 헐값에 처분해야 할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연금 재정축에는 더 나빠지겠죠. 결국 보험료 인상과 급여 축소라는 정치적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런데도 정권은요,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의 도구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연금도 이렇게 주식 비중을 늘리고 개인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흘리고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국가 차원의 비투 정치입니다.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는 이재명 정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개인 투자자들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보수적 자산 배분 원칙은 분명합니다. 주식, 코인 비중 전체 자산의 10% 안팎으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현금, 채권, 부동산 나눠서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급락장이 와도 인생 자체가 박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어떻게 무시하면 단 한 번에 폭락장으로 전세 자금 날아갈 수 있고요, 노후 자금 날아갈 수 있고요, 자녀 교육비 한순간에 박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요, 주식과 연금을요, 정치적으로 엮어버리는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물가, 환율을 이재명 정권이 흔들고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에게는 주식 한 방을 기대하게 만들어서 비투, 레버리지도 투자의 일부다라고 지금 선전하고 있죠. 국민연금은요, 지금 주식 비중을 5%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 속에서 망하는 순서는 뭐 언제나 똑같습니다. 먼저 비투한 개인 투자자들 무너집니다. 자, 레버리지 신용을 쓴 계좌는요, 코스피 10%만 하락해도 마이너스 20%, 30% 손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충격은 뭐냐? 국민연금 재정으로 번지겠죠? 주가지수 1000포인트 하락하면요, 장기 추계에서 수십조, 수백조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개인 투자자, 국민연금,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아직 연금을 받아보지도 못한 2030 젊은 세대들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가서요, 연금이 생각보다 빨리 고갈됐다, 보험료 너네들 더 내고 급여를 줄이자라는 결론 나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누가 안게 되는 겁니까? 2030 세대들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지금의 2030 세대들은요 진짜 억울합니다. 20대의 문재인을 만났고요. 30대 이재명을 만났습니다. 본인의 뜻과 의사와 상관없이 척박한 환경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국은요 비트코인 거래가요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율, 거래량 면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1위가 미국이고요. 2위가 중국인데 솔직히 땅덩어리와 인구와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여기 상위권에 든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구조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정권이 뭘 하느냐? 코스피가 흔들릴 때마다 국민연금이 버팀목이 돼야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증시 지수와 정권 지지율을 한 줄에 그냥 묶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요 우리가 IMF 2008년에 배웠어야 할 교훈이다라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요 정치가 시장을 통제하려고 들면 들수록 시장이 나중에 더 큰 방식으로 복수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연금이요 지금 코스피를 부양하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더 빠진다라고 보면요 이 손실이 난 주식을 안고도 팔 수도 더 살 수도 없는 진퇴 양난에 빠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노후 연금을 믿고 살아야 할 국민들이요 정권의 비투 정치 실험에 같이 흔들리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국민들 돈 대장동으로 해먹은 거 모자라서 이제는요 비투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정치에 끌어들여가지고 또 한 번 국민 돈 헤쳐먹는 게 이재명 정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비투 정치 끝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뭐냐? IMF 위기. 지금 이재명 정권은요 시장을 정치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수가 해야 될 일,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개인 자산에 대해서 상식적인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비투를 조장하는 정권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국민연금이요. 증시, 부양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는 시도를 완벽히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지금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 거죠. 정권이 쉽게 국민 돈 쓰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장과 싸우고 있는 정치를 끝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권이 관세 협상도 폭망시키더니 금리도 규제 정책도 부동산 치솟고 있고 환율 치솟고 있는 거 이거 잡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볼 낯이 없고 정권의 무능이 드러날까봐 주식시장을 지지율이라고 착각하고 시장을 지금 정치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오늘의 코스피 지수 몇 퍼센트 올랐냐 몇 퍼센트 떨어졌냐 이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도 국민이 연금을 믿고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은요. 국민연금 우리가 지켜내겠다. 지금 국민의 노후 자금을 두고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대장동하고 딱 연결해가지고 국민 돈 헤쳐먹은 대장동 설계자가 이제는 간땡이가 커져가지고 수십 년 동안 모아놓은 국민의 돈, 국민연금을 가지고 지금 정권이 도박을 하고 있다. 대장동 범죄와 국민연금에 대한 도박을 엮어가지고 규탄 대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코스피 4% 폭락, 환율 1475원 단순한 변동 아닙니다. IMF 2008년의 그림자를 무시한 채 국민연금까지 끌고 가고 있는 이재명식 비투 정치에 대한 시장의 첫 번째 경고장이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 합당을 하느니 헛소리 하지 말고요. 국민의 돈을 지키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짜 민생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지키겠다. 대장동 헤쳐먹은 이 돈과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 자금까지 뭉쳐가지고 국민 돈으로 장난치지 마라!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도둑놈이 앉아있다 보니까 국민 돈이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72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대한민국 살릴 길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김영희 TV였습니다.